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나 딱딱한 숫자에 관한 지루한 브리핑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밑바닥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하고 단단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동네를 지나가다가 혹은 출퇴근길에 공사가 멈춘 현장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워 크레인은 마치 거대한 십자가처럼 허공에 멈춰 있고, 철골 구조물은 비를 맞아 붉게 녹슬어가는 그 기괴하고 쓸쓸한 풍경 말입니다. 아마 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은 단군 이래, 아니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 겪는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사실상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 같은 자재 산업부터 가구, 인테리어 이사 청소업체, 심지어 현장 주변의 한바집 식당까지 무려 200여 개의 전후방 산업을 먹여 살리는 그야말로 내수 경제의 심장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숨을 고르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2025년 올 연말까지 무려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확정지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지의 공포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만 지으면 완판이다, 청약 당첨은 로또다라며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였지 않았습니까? 모델하우스 앞에는 밤새 줄을 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용광로가 어쩌다 이렇게 차디차게 식어버린 걸까요? 오늘 저는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건설업 붕괴,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단순히 건설사 몇 개 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왜 여러분의 지갑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인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거대한 붕괴를 불러온 세 가지 악재,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 사장님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며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미분양, 미친 듯이 치솟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첫 번째, 미분양입니다. 여러분, 악성 재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창고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아니라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전국에 쌓인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66,000 가구에 달합니다. 66,000 가구요?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가 통째로 비어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느라 자재비, 인건비 등 돈은 다 썼는데 정작 물건을 팔지 못해 회수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 즉 피가 돌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금이 묶이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분양을 하려니 제값 주고 산 기존 계약자들이 드러눕습니다. 내 자산 가치 떨어뜨린다며 트랙터로 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풍경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 폭등입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요동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 여파가 고스란히 건설 현장을 덮쳤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근 가격은 30%나 뛰었고,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식당 주인인데 쌀값과 고깃값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왜 밥값을 올리냐며 지갑을 닫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짓는 게 공포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전에 수주해 놓은 공사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세 번째 바로 금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문제입니다. 부동산 PF가 뭡니까? 쉽게 말해 건설사가 나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하고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금리가 2%대로 낮았으니까요. 남의 돈 끌어다 짓고 분양해서 갚으면 떼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5%에서 8% 심지어 제2금융권으로 가면 10%를 훌쩍 넘깁니다.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뛴 겁니다. 번 돈을 몽땅 은행 이자로 갖다 바쳐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막는 상황. 지금 대한민국 전체 건설사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잠재적 부실기업,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거죠. 수백 개의 종합 건설사가 줄줄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딸린 하청 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줄이 마르고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스템의 도덕성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생존 본능만 남은 정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바로 유령 아파트 사태가 터져 나옵니다. 혹시 유령동, 유령호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포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분양시장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기극입니다. 최근 한 시행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동과 호수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낸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수분양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 줄 알고 꼬박꼬박 돈을 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계약한 집은 애초에 설계도면에도 없는 허공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이 유령 물건을 이용해 중복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수천억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현장에 나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동호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만 믿고 돈을 내준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의 태도입니다. 시행사가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짓는데, 설마 나라에서 보증해주는데 별일 있겠어 라고 믿었던 서민들만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 유령 아파트 사태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건설업계가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감시해야 할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발생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돈이 마르면 신용이 사라지고, 신용이 사라지면 사기가 판을 칩니다. 지금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철근을 빼돌리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덜 마른 콘크리트 위에 또 콘크리트를 붓는 부실 시공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순살 아파트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건설사의 탐욕과 생존을 위한 발버둥, 그리고 감시의 부재가 만들어낸 끔찍한 괴물입니다. 비가 들이치는데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영하의 날씨에 양생 기간도 지키지 않고 층수를 올립니다.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사는 그 집이 과연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가 우리네 삶, 특히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건설업 불황은 단순히 기업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가장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입니다. 건설 현장은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당장 갈 곳이 없어도 몸 튼튼하면 나가서 일당을 벌어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곳이었죠.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지만 수많은 아버지들이 그곳에서 땀 흘려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서 사람들을 태워가느라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파리만 날립니다. 십수년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목수도 미장공도 일감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1군 건설사는 안 망하겠지, 브랜드 아파트는 안전하겠지 하며 대형 건설사 물량으로만 몰립니다. 서울 강남이나 핵심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수백 대 1을 기록하지만 지방이나 중소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향토 기업들이 무너지면 그 지역 상권이 죽고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방도시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무서운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 인력의 질적 저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국인 숙련공들은 일감이 없어 떠나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장 소장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안전수칙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건설업의 불황은 일자리 감소와 건물의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우리 사회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상 초유의 건설업 장기 불황, 그 끔찍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지표, 미분양과 원자재값 폭등, 고금리라는 삼중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유령 아파트 사기극과 일자리의 붕괴까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신뢰라는 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은 건설사를 믿지 못해 돈줄을 죄고, 건설사는 수분 양자를 믿지 못해 분양을 미루고, 국민들은 정부와 건설사를 믿지 못해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전에도 위기는 있었고 결국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과거의 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였다면 이번 위기는 구조적인 붕괴에 가깝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아파트만 계속 지어서 팔아먹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건물을 올리던 그 탐욕의 파티가 끝나고 이제 청구서를 받아들 시간이 온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시대의 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기존의 건설 중심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업의 붕괴는 곧 내수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진다고요.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가 흔들립니다.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예금자인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가구업체,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버블이 터지고 자산 가치가 폭락하며 장기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던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메스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파트가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지금 한국건설업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멈춰버린 타워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는 날이 올지 아니면 녹슬어 흉물로 남게 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목격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